저는 지금 평양 모란봉구역의 한 아파트에 서 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각이에요. 창밖으로 평양 거리가 보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본 평양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관광객으로 온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임무를 띠고 왔어요. 박철수의 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2020년 박철수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대화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딸이 하나 있소. 박수진, 1985년생, 평양교원대학 교수요. 내가 죽으면 그 아이에게 이것을 전해주시오. 그리고 작은 편지 한 통을 건네셨죠. 봉투는 이미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북한에 들어갈 방법을 찾는데 2025년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됐어요. 역사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됐고 상호 방문이 허용됐죠. 저는 탈북자 출신으로는 최초로 북한 재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명목은 가족 상봉 지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수진을 만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전하는 것. 아파트는 7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손에 든 편지가 땀에 젖을까봐 조심스럽게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704호. 낡은 철문 앞에 섰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체인이 걸린 채로요. 40세쯤 돼 보이는 여성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누구십니까? 박수진 동무시죠? 여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름을 아는 낯선 사람. 당연히 경계할 만했죠.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남쪽에서 왔어요. 박철수 동지. 박철수 동지를 아시죠? 박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요한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박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어요. 체인을 풀고 저를 안으로 들였죠. 좁은 거실이었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 작은 텔레비전, 책장. 책장에는 교과서들이 빼곡했어요. 벽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박수진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그녀도 맞은편에 앉았죠.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박철수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눈매, 코, 입매. 특히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2020년 4월 2일, 서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편안히 가셨어요. 박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언제 탈북하셨습니까? 2016년 11월,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셨어요.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없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누런 봉투였습니다. 박수진에게 건넸죠.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박수진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오래 바라봤죠.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서 3장의 편지지가 나왔어요.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진의 얼굴을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죠. 편지지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조용히 숨죽여 울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박수진이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아버지는 제가 원망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박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떠났다고, 딸을 버렸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대요. 보이부 요원의 가족이 탈북하면 남은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아셨으니까요. 그녀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30년간 기록했대요. 수천 명의 이름을. 그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대요. 하지만 그러려면 탈북해야 했고 혼자 가야 했대요. 저를 데려가면 저까지 위험해지니까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미안하다고 쓰셨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보이부 요원으로 산 자신이 부끄럽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제대로 된 일을 했다고. 진실을 기록하고 전했다고. 박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이 그 노트를 세상에 알리신 거죠? 네. 유엔에 증언했습니다. 47개국이 공식 증거로 인정했어요. 책으로도 출판됐고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일이네요. 박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평양 거리에 햇살이 내리고 있었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뭔가 기록하신다는 걸.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뭔가 쓰시는 모습을.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녀가 다시 편지를 받습니다. 여기 또 쓰셨어요. 자랑스럽다고. 딸이 교사가 된 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그게 진짜 나라를 바꾸는 일이라고. 박수진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선생님 혹시 아버지 마지막 모습 사진 있으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북 공동 프로그램이라 특별히 허가받은 기기였어요. 사진첩을 열었죠. 박철수 선생님 장례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박수진이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쓰다듬었죠. 많이 늙으셨네요. 제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하지만 편안해 보이셨어요. 마지막엔 할 일을 다 하셨으니까요. 박수진이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낡은 사진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펼쳐서 보여줬죠. 이게 제가 가진 마지막 사진이에요. 2016년 여름. 제 생일날 찍은 거예요. 사진 속 박철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몇 달 후 그는 강을 건넜죠.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석 달 뒤였어요. 아버지가 사라지신 게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안 계셨어요. 아무 흔적도 없이. 처음엔 보이부에 끌려가신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탈북하신 거였어요. 박수진이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보이부 요원이 탈북했다고. 그 딸은 어떻게 될 거냐고. 저도 걱정했죠. 처벌받을까봐. 하지만 이상하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조사도 받지 않았고 처벌도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사라진 것처럼 조용히 넘어갔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흔적을 남기지 않으신 거죠. 딸이 연루되지 않도록. 그렇겠죠.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신 거예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평양도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남쪽은
어떤가요? 박수진이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자유롭습니다.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아버지도 거기서 자유로우셨을까요? 네. 마지막 3년은 자유로우셨어요. 짐을 내려놓으셨으니까요.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여기 또 쓰셨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자유롭게 만나자고. 그때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그래도 좋다고. 그냥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무덤이 어디 있나요? 서울 국립현충원입니다. 특별공원자 묘역에. 현충원요? 네. 박철수 선생님이 남긴 기록이 북한 인권 개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았어요.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죠. 박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요? 네. 장례식에 정부 관계자들이 왔었어요. 국회의원들, 인권단체 사람들, 탈북자들. 수백 명이 조문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었던 아버지를. 아버지는 변하셨어요. 양심을 되찾으셨죠. 그리고 용기를 내셨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박수진이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평양 거리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죠.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거죠. 진실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 하지만 전 여기 있잖아요. 북한에.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시잖아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질문하는 법을. 그게 시작입니다. 박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아버지도 위험을 무릅쓰셨어요. 30년 동안. 그렇네요. 박수진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슴에 안았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이걸 전해주셔서. 아버지와의 약속이었어요.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작별할 시간이었어요. 박수진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다시 올 수 있나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계속 좋아지면 가능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어렸을 때 이야기.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 좋아요.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뒤를 돌아봤어요. 박수진이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어요. 저도 흔들어줬죠. 아파트를 나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평양의 아침이었어요. 사람들이 길을 걷고 전차가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제가 하나비로 활동하던 그 거리. 많은 것이 변했지만 많은 것이 그대로였어요. 대동강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변에 서서 물을 바라봤어요. 잔잔히 흐르는 강물. 30년 전 이 강을 보며 인물을 생각했었죠.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평화를, 화해를, 그리고 통일을. 주머니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이 주신 두 번째 편지였어요. 김민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를 뜯었습니다. 펼쳤어요. 민호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수진을 만났을 것이요. 고맙소.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었소.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소. 다리가 되어주시오. 남과 북의 다리, 과거와 미래의 다리.
당신은 두 세계를 모두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 할 수 있소. 계속 증언하시오. 계속 기억하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화해하시오. 미움이 아니라 이해로. 그게 진짜 통일의 시작이요. 건강하게 사시오. 자유롭게. 박철수.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강물을 봤죠. 저 건너가 남쪽이었습니다. 선생님, 약속하겠습니다. 다리가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버들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죠. 2주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묘소를 찾았어요. 국립현충원 특별공원자 묘역. 깨끗하게 관리된 묘비 앞에 섰습니다. 박철수. 진실을 기록한 사람. 묘비에 새겨진 글씨였습니다. 꽃을 놓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선생님, 다녀왔습니다. 수진 씨를 만났어요. 편지 잘 전해드렸습니다. 많이 우셨어요. 하지만 이해하셨어요.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약속하겠습니다. 다리가 되겠습니다. 계속 증언하고 기억하고 화해하겠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원하신 일이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남과 북이 보는 같은 하늘. 저녁이 됐습니다. 탈북자 정착센터로 출근했어요. 새로운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여성이었죠.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호입니다. 저도 북에서 왔어요. 여성이 저를 봤습니다.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가능해요. 새로운 삶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작지만 분명한 희망. 밤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죠.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다리가 되어 박철수와 그의 딸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평양에서의 이야기를, 박수진과의 만남을, 아버지의 편지를 모두 적었죠. 이것도 기록입니다. 증언입니다.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 저 멀리 북쪽에도 불빛이 있을 겁니다. 평양에도. 박수진도 지금쯤 창밖을 보고 있을까요? 같은 하늘을 보며 아버지를 생각할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모르는 번호. 중국 번호였습니다. 열어봤죠. 선생님, 박수진입니다. 중국 지인 통해 연락드립니다. 제 학생 중 하나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진짜 역사는 뭔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이다라고. 아버지께 배웠어요. 그리고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 계속 가르치겠습니다. 수진. 미소가 났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잘하고 계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요. 자유롭게. 민호.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글을 계속 썼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할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평양의 그림자. 그 어둠 속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침묵하는 사람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어요. 박철수가 시작했고 박수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갑니다. 다리가 되어 남과 북의, 과거와 미래의, 증오와 화해의,
그게 제 일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일, 기억하는 자의 일. 밤은 깊었지만 저는 계속 썼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평양의 그림자를 기록하며 그리고 평화의 빛을 꿈꾸며